용도지역이란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한하는 기준이며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사실상 땅의 가치는 이 용도지역으로 판가름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같은 지역의 땅이라도 용도지역의 차이 때문에 땅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땅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우리가 평생 거래할 부동산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이므로 나머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과감히 패스하도록 하겠다. 도시지역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우리가 접하는 도시지역의 부동산은 대부분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므로 나머지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다. 주거지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으로 전용주거지와 일반주거지 그리고 준주거지로 나뉜다. 전용주거지는 다시 1, 2종으로 나뉘고 일반주거지는 1, 2, 3종으로 나뉜다. 전용주거지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힘든 것이 일반주거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단 오피스텔은 전용주거지에서는 건축할 수가 없으며 종교집회장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올 수 없다. 따라서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의 2종 근생업종은 전용주거지에서는 볼 수 없다. 1종 전용주거지는 서울시 조례기준 건폐율 한도 50%, 용적률 한도 100%이고 매우 낮은 용적률 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 1, 2층 정도의 저층 단독주택 위주로 이루어진 조용한 주택가를 떠올리면 된다. 평창동과 성북동의 주택가가 서울의 대표적인 1종 전용주거지다. 2종 전용주거지는 서울시 조례기준 건폐율 한도 40%, 용적률 한도 120%이고 단독주택보다는 높은 층수의 다세대 주택이나 고급 타운하우스 등을 떠올리면 되겠다. 일반 주거지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가 전용주거지보다 높으며 상업시설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다. 일종 일반 주거지는 서울시 조례기준 건폐율 한도 60%, 용적률 한도 150%이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떠올리면 된다. 특히 필로티 형태의 빌라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1층의 필로티 공간은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높은 용적률을 올릴 수 없는 일종 일반 주거지에 적합한 형태의 공동주택이다. 서울시 조례기준 2종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 한도는 60%, 용적률 한도는 200%이고 3종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 한도는 50%, 용적률 한도는 250%인데 이 둘을 한데 묶은 이유는 일반 주거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교도 가장 많이 되기 때문이다. 길 가다가 흔히 보는 아파트나 10층 미만의 중저층 근생 건물들 대부분이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해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의 아파트는 지역 조례에 따라 12층에서 18층 사이에 층수 제한이 있으나 3종 일반 주거지의 아파트는 층수 제한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이와 같이 주거용으로서는 3종 일반 주거지가 2종 일반 주거지보다 확실히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3종 일반 주거지가 2종 일반 주거지보다 용적률을 50% 더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폐율을 보면 2종 일반이 10%를 더 쓸 수 있으므로 건물 임대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층의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폭이 좁아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없는 지역의 상권이라면 2종 일반 주거지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강남의 대표적 상권인 가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2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3종류 중 가장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가장 광범위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 조례기준 건폐율 한도 60%, 용적률 한도는 400%나 되고 무엇보다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사선형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하철역 등이 들어서면서 준주거지로 종상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그야말로 지역 전체의 땅값이 들썩이게 된다. 얼마 전 3호선 압구정역 근처의 3종 일반 주거지 일부가 준주거지로 종상향된다는 뉴스가 뜬 다음 날 주변 압구정동 아파트 매물들이 쏙 들어갔던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모든 땅 주인들의 로망이라 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모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꿈의 용도지역이다. 상업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논농사 같은 축산행위 정도인데 금싸라기 상업지 땅에서 농사를 지을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 상업지역은 크게 중심상업지, 일반상업지, 유통상업지, 근린상업지로 나뉜다. 중심상업지역은 서울시 조례 기준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용도지역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별로 중심상업지로 지정된 지역은 몇 개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서울에서는 명동과 상암동의 DMC 랜드마크 부지 단 두 곳이 중심상업지로 지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반상업지. 서울시 조례 기준 최대 800% 용적률이 허용되며 각 도시별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 중심 상업지에 비해 비교적 넓게 퍼져 있는 상업지역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CBD, YBD, GBD 세 곳 모두 일반 상업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천루 건물인 63빌딩, 파크원, 롯데월드타워, GFC 모두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건물들이다. 주거용 건물 또한 일반 상업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다 쓸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워 팰리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상업지와 유통상업지는 둘 다 최대 용적률 600%까지 허용되는데 근린상업지는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지난 2021년 홍대 입구역 주변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근린상업지로 종상향이 되어 주변 땅값이 다시 한번 들썩인 적이 있다. 유통상업지는 말 그대로 유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노량진 시장과 가락동 시장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유통상업지이다. 지금까지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관심 있는 땅의 용도지역이 궁금하다면 토지이음이란 사이트를 들어간 후 주소를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 옵션을 켜봐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땅의 물리적 위치만큼이나 땅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하자.